자,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가장 중요해요. 자, 갑이 을한테 담보대출 권한을 줬어요. 담보대출 받아와 내 아파트에 저당권 박으면서. 자, 그러면 을은 담보대출권이라는 대리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이 은행을 찾아가서 담보대출 받은 게 아니라 병이라는 놈한테 갑 아파트를 팔아버려요. 담보대출권이라는 대리권이 있어요. 얘는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담보대출 받을 은행 간 게 아니라 팔아 제껴버렸죠. 그러면 매매 대리권은 없죠. 그래서 을은 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매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상대방이 이놈한테 매매 대리권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게 선의무과실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책임 지세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넘었죠. 기본 대리권을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갑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법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또 갑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 자식이 나쁜 놈 같은데 은행 가라겠더니 팔아 제껴버렸어요. 을이 나쁜 놈 같은데 도대체 내 잘못이 뭐가 있을까? 갑은 이 법을 또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나는 뭘 잘못했길래 법은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까? 잘못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느냐? 위임장을 정확히 기재를 안 한 잘못. 대리권의 범위를 담보대출 권한 줍니다. 위임장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두루뭉실 대리권 줍니다. 그러니까 장난쳐버리지. 팔아 제껴버리지. 결국 갑은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대리권 소유합니다. 이렇게 하지. 뭘 하라는 걸 그걸 안 적어. 그냥 위임장만 주죠. 그럴 때 사고 당해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내가 뭘 줬는지 정확히 기재해야 돼요. 담보대출 권한 줍니다 하면 병이 뭐야 너 매매 대리권 없네? 하고 안 사겠죠. 그 잘못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즉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요건, 성립요건이 3개가 떠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선의무과실 대신 여기는 또 우리 법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그래서 법조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38페이지 법조문 봐요. 자, 대리인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는 담보대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지 담보대출 대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죠. 권한 외, 권한을 넘은 그 말이에요. 매각했죠. 이 경우에 제3자는 상대방이에요. 병이 을한테 매매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을이 한 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게 이제 시험 문제 받치예요. 자, 봐봐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첫 번째, 다 기본 대리권이 돼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뭔가 권한을 넘어버리면 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대부분 판례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대부분 판례. 다 책임지세요. 모든 대리권은 다 기본 대리권이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권한을 넘었다. 책임지세요. 이 말을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넘으면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 그래서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낼 수 있다로 끝나요. 그 다음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권한을 넘었다. 책임지세요. 상대방 배우자 책임지세요.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안 되는 놈이 없어요. 쉬워요. 여기 공법상 등기 좀 박아와 등기 신청 대리권 공법이죠. 이제 우리 동네 나름은 작동 안 시켰어요. 하지만 표현들이만 예외. 공법상 대리권도 이걸 바탕으로 권한을 넘었다. 사법상 매매했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다 기본 대리권 다 돼요. 그 다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근데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매각해버렸죠. 복대리인이 한 행동도 갑 책임지세요. 즉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예요. 얘를 기반으로 다 권한을 넘으면 본인이 책임져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 대리권이 소멸한 후 여기 잘 봐요. 아까 담보대출권이 있었는데 그놈이 대리권 소멸했죠. 그런데 그 후 은행 찾아가면 소멸 후 표현대리.
소멸했는데 이놈이 지 대리권 범인인 은행 찾아가서 담보대출 받으면 소멸 후 변대리 성립. 근데 이놈이 소멸한 후 은행을 찾아간 게 아니라 매각해버려요. 권한을 넘은 매각행위래요. 그러면 소멸 후 은행 간 게 아니라 팔아제꼈다. 권한을 넘었죠. 그럼 소멸 후 표현대리 그쪽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로 와버려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성립해요. 그래서 무조건 넘었다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 이 동네예요. 수요표시 표현대리, 그놈도 은행 가지 않고 매각해버렸다. 그러면 수요표시 표현대리가 아니라 여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래서 넘었다. 이걸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같은 말이에요. 소멸 후 표현대리하고 수요표시 표현대리를 기반으로 넘으면 이게 기본대리권이 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공통점. 안 되는 놈이 없어. 소수로만 봐요. 기본대리권 나오면 어떤 권 나오고 기본대리권 되냐 안 되냐 물으면 다 될 수 있어. 우리 시험 30년 동안 안 되는 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교재는 하나 있지만 안 나온 걸 굳이 왜 해? 이것도 몰라 죽겠구만. 그래서 법정대리권 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됩니다. 기본대리권.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같은 말. 가장 잘 나온 놈은 4번하고 5번. 복대리권. 왕별할 거예요.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1번. 기본대리권도 없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겠죠. 기본대리권을 바탕으로 넘어야 되니까. 기본대리권도 없으면 권한을 넘을 수도 없지. 권한 자체가 없는데. 그죠? 흘러가요. 자, 2번 왕별. 복대리권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별 3개. 법정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복대리권이 왕별. 나머지는 별 3개. 자, 오른쪽 표현대리권이에요. 125조가 뭐냐? 수요표시 표현대리 법조문.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법조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26조는 지금 보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5, 126, 129조예요. 시험에 125, 129로 뜬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25조 수요표시 표현대리하고 129조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이 표현대리권을 기반으로 은행 찾아가서 담보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권한을 넘는 대리액, 즉 매각해버렸죠. 이놈들이.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적어요. 126조 밑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권한을 넘은 적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요. 저쪽 동네가 아니라. 권한을 넘으면 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이게 바로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좀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도 왕별이에요. 잘 나와요. 복대리권 된다. 표현대리권 된다. 이런 식으로 훈련해요. 오늘 다 이해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하면 이해돼요. 시험 보는 데는 또 필요 없어요. 여기는 다 있다. 막걷지. 그렇게 시험은 더 쉽게 봐요. 근데 이해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표현대리가 이해가 좀 안 돼. 시험은 의외로 쉽게 봐요. 표현대리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그 사례를 항상 기억해요. 담보대출 권한 있는 을이 은행 찾아가서 담보대출 받은 게 아니라 매각해버린 사건. 이걸 기억하셔야 이해가 잘 가요. 권한을 넘었구나. 매각. 그러면 담보대출 권한을 넘은 매매행위가 있을 거 그거예요. 자,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사이는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왕별할 거예요. 유사 비슷할 필요도 없어요. 5번 나왔어. 되게 잘 나와요.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그 대리행위 법률행위 사이는 아무런 같은 종류일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갑이 을한테 등기 좀 박아와 공법상 등기 신청 대리권을 을한테 줬어. 근데 이놈이 등기소에 간 게 아니라 매각, 사법상 매매계약을 해버렸죠. 기본대리권은 공법, 등기소가 사니까 이거 사법 아니에요. 공법상 행위예요. 기본대리권은 공법, 근데 대리행위는 사법. 동네가 달라. 표현대리 동네만큼은 동네 달라도 무조건 책임지세요.
대부분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 공법이지만 비록 권한을 넘은 대리인이 사법상 법률행위 했다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그건 본인 책임지세예요. 이게 바로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일 필요 없어요. 비슷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동네가 달라도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책임지란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같은 말. 소수로가 없다 있다지만 같은 말이에요. 비슷할 필요 없으니까 전혀 달라도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이거 같이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왕별. 이것도 왕별, 이것도 왕별할까 아주 잘 나와요. 이건 어려워서 왕별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병한테 매매할 때 나는 대리인요라고 현명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대리행위가 없죠.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행위란 나는 갑대리인 의료하고 병한테 매매해야 돼요. 담보대출권에 있는 놈이.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 근데 현명을 안 했다는 얘기는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 책임은 성립하지 않아요. 대리인으로 장난쳤을 때 갑이 표현 대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면 이 말이 현명을 안 했다는 얘기가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말은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은 표현 대리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시험 지문 중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까 뭐 대리권 자체가 없다 저기 빼놓고 저건 뭐 시험도 안 나오니까 딱 두 개. 두 개 중 첫 번째.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좀 이따 또 하나 더 나와요. 나머지는 다 성립한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근데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현명하지 않았어? 대리행위로 팔아야 되는데 대리인으로 팔아야 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그러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 상대방 요건. 상대방은 당연히 을한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선임 무것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은 이게 나와요. 을한테 무권 대리인에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항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트. 법률행위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세트. 딱 여기는 대리니까 을이 매매 계약한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즉 을병과 매매 계약 5월 1일자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 판단 세트예요.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로 바뀌었을 뿐이요.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트. 그래서 세트. 어느 시점? 무조건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정리할게요.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오른쪽 양가리 2번, 1번. 고난을 넘은, 여기서 힘이 들어갈 건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 넘은 거 쉬우니까. 대리인으로 팔아야 된다. 따라서 대리인으로 팔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 조문 표현들은 작동되지가 않아요.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어. 표시하지 않았어요. 즉 이 얘기는 저거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고. 갑대리인 의료하고 병한테 매매해야 되는데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그러면 왕별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 두 개 중 하나예요. 성립하지 않아요. 왕별.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대리행위가 없구나. 그럼 부정으로 끝나야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넘겨요. 넘기고. 이제 2번.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 이게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월권했다.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정, 유사할 필요 없다. 외워요. 비슷할 필요도 없고요.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어요. 전혀 별개라도 표현들이 다 성립합니다. 전혀 달라도. 그래서 밑에 기본 대리권은 공법 등기 신청. 근데 이놈이 등기소 관계 아니라 사법상 매매를 해버렸죠. 동네가 달라져. 공법 사법. 그래도 표현들이 성립해요. 다 성립해. 두 개 빼놓고는. 이 말을 전혀 달라도 책임져라. 성립한다. 동정 유사할 필요 없다. 이것도 왕별. 동정 유사할 필요 없다. 이게 훨씬 잘 나와요. 밑에 공법 사법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정당한 이유 있을 것.
그 중간에 반거래 2번, 판단 기준의 시기 1번. 정당한 이유 유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률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다 같은 말. 여기서는 대리행위 당시로 나와요. 판례 원문 이거라. 따라서 그 후 사정은, 계약 체결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세트. 그래서 반사회 불공정. 계약 체결할 때 반사회면 반사회예요. 불공정은 그때 기준. 같은 세트. 자, 이제 또 합니다. 자, 이제 설명드려.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자, 표현 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입니다. 지금 의리, 담보대출 권한을 넘어서 매매해버렸잖아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데 책임지죠. 이 표현 대리는 기본적으로 동네가 매매에 대해서는 대리권 없죠. 무권 대리, 무권 대리. 자, 표현 대리는 반드시 표현 대리행위, 표현 대리행위는 이 매매계약을 말해요. 을병간 이 매매계약을 말해요. 표현 대리행위의 상대방, 병이에요. 상대방이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해요. 즉, 소송이 들어왔는데 판사가 기록 보니까 본인한테 표현 대리 책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소송 당사자인 병이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말을 안 해. 표현 대리 책임 좀 물어주세요. 판사님이 표현 대리 성립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판단을 못 해요. 법원은 주장해야 거기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주장.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해야지 본인 갑이나 무권 대리는 을은 절대 지들이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을 쟤한테 책임지게 해주세요. 본인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 표자도 못 꺼내요. 지가 책임지고 싶으면 추인하면 되니까. 뭔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누구 동네다? 오로지 상대방 동네예요. 표현 대리 책임을 묻는 거야. 표현 대리 책임 누가?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 주장 못 해요. 여기서부터 끌고 가야 돼. 상대방이 표현 대리는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 상대방이 주장해야 되니까 본인이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 주장은 못 한다는 거. 그다음 이 상대방은 오로지 표현 대리행위, 전 매매계약의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매수한, 한 달에 건넌 전득자, 정은 절대 표현 대리 주장 못해요. 어려워지고 있어. 병만 주장해, 병만. 따라서 병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 정이, 판사님, 저 표현 대리 성립하는 것 같아요. 표현 대리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절대로 전득자는 표현 대리 주장 못해요. 이유, 갑대리 의효하고 계약한 사람은 병이죠. 정은 을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죠. 따라서 본인한테 쳐들어갈 수가 없죠. 정은 대리인으로 장난당한 병만 본인한테 책임져. 당신 대리로 장난쳤어. 당신 책임져. 정은 을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다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표현 대리 주장은 상대방인데 이 상대방 모든 상대방이 아니에요. 오로지 직접 상대방. 이걸 외워요. 직접 상대방. 병만. 사람 넣어서. 병만. 전득자 정. 안 돼. 올려놓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게 중요해요. 왕별할 거야. 일단 하나를. 자, 무권 대리여서 무효지만 이 매매계약은 을병간 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매매대리권이 없어서 본인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 구조가. 여기가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매매계약, 을병간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서 본인에게 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을 져요. 근데 만약 이 매매계약 자체가 가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무효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은 아무런 채권, 채무,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즉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버려.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게 작동돼요. 따라서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법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죠. 이게 왕별이에요. 표현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거기서 끝. 계약 자체가 무효란 얘기죠. 매매계약이. 거기서 끝.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시험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건 그 두 개예요. 여기 무효인 경우, 그 다음 대리인으로 안판 경우,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두 개만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다 있다. 여기 두 개만 성립하잖아요. 자, 하나 더요. 이것도 왕별할 거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 갑은 병한테 전적인 책임을 져요. 따라서 상대방 병한테 일부 이 계약 관련 잘못,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손해배상에서 8대2, 7대3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 까잖아요. 그 과실상계를 작동 못 시켜요, 여기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을 깎을 수는 없다. 경감할 수 없어요. 전적인 책임.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정답지문이요. 정답지문. 그래서 그대로 해줘요. 전적인 책임져야지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 네 잘못만큼 까. 과실상계 작동 안 돼요. 그래서 본인 책임을 깎을 수는, 경감할 수는 없다. 편들이 다 했어. 중요한 거 거의 다 했어요. 자, 어디로 가시느냐? 페이지가 140페이지. 140페이지 왼쪽 3번 봐요. 3번. 표현 대리는 일단은 오른쪽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야 돼. 따라서 만약 이 표현 대리행위, 이 매매, 을병간 매매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본인한테 갈 수가 없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할 수 없다. 왕별. 그 다음 오른쪽 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 방어의 1번 제3자의 범위. 자, 표현 대리에서 제3자란 법조문은 3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3자는 계약 상대방 병을 말해요. 자, 표현 대리행위 직접 상대방만을 지칭한다. 그래서 병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상대방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 오로지 을하고 계약한 직접 상대방 병 적어요. 병만. 따라서 판례 박스, 판례는 읽지 마시고 네 번째 줄만 봐요. 자, 병으로부터 다시 산 전득자, 맨 밑에 줄 판례 박스 맨 밑에 전득자 찾았죠. 전득자는 밑에 적어요. 표현 대리 주장 X, 직접 상대방 저기 병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일로 내려와요. 전득자 정은 안 돼. 표현 대리 주장 안 돼. 나중에 판서 보시고 아니면 프린트물에 그대로 있어요. 프린트물로 훈련해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딱 적어놔요. 병만 주장할 수 있지. 전득자 X. 여기 별 3개. 병만 주장. 저걸 외워요. 병만이니까 전득자는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끌고 가요. 병만.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들이 주장. 그러면 전득자는 안 되겠지. 이렇게 가요. 별 3개. 자, 한 장 넘기시고. 오른쪽 표현대리 효과 143페이지. 자,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죠. 첫 번째 줄. 자, 판례 박스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여기 왕별 판례. 왕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그대로 책임 다 져줘야 돼. 전적인 책임. 따라서 상대방한테 과실 동그라미. 여기가 고딕이 들어가야지. 상대방한테 병한테 일부 과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만큼 깝시다. 이게 과실을 상기한다고 그래요. 깐다. 네 잘못만큼 까. 손해배상 20% 잘못했으면 까버리잖아요. 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20% 까서. 그런 과실 상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깎을 수는, 경감할 수는 없다. 깎을 수 없어요. 전적인 책임 같이 하셔야 돼. 절대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왕별이죠. 왕별. 그 다음 밑에 표현대리 주장. 첫 번째 쪽 맨 오른쪽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해요. 따라서 두 번째 줄 고딕 본인이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만 주장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은 아까 골로 가야지. 직접 상대방만. 그래서 프린트물에 논리 순서대로 제가 판서 내용 그대로 해놨으니까 프린트물로 나중에 정리하세요. 됐어요. 표현들이 끝. 자, 문제 하나 봅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 2번 문제 봅니다. 이론으로. 아직은 사례 어려워요. 자, 2번 표현대리 옳은 것은이네. 옳은 것.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해서 행위를 한 때는 민법 125조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이건 뭔 소리야. 돌아버리지. 뭐 정리하지 말고 뭐 물음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실전에서는 정리하지 말고 읽었는데 연락이 어려운 질문 같아. 물음표예요. 용구하지 마. 물음표. 자, 사람 넣습니다. 본인 갑이겠죠. 굳이 사람 넣을 필요 없어. 타인을 을로 적어요. 을한테 담보대출 권한 안 줬지만 줬다고 상대방 병 적어요. 상대방 병한테 통보 전화했죠. 자, 그런데 타인은 을 적어놨죠. 그럼 타인 밑에 을 적어. 을이 통보받은 상대방 병 이의자와 계약했대요. 대리행위했대. 자, 상대방 병한테 전화했는데 이놈이 병한테 찾아갔대요.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법률행위했대요. 다른 놈 찾아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화받은 병한테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놈한테는 전화 안 했으니까 책임지지 않겠네요. 그래서 외가 여기서는 범죄 현책이에요.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법률행위했다고 느낌이 와야 돼.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적용 없다. 통보받은 병한테 찾아가야지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125조가 수요 표시 표현들이 법 조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몇 회야? 32회 때 숫자 나와버렸죠. 125조. 그럼 가로 열고 수요 표시 표현들이 가로 닫고 해줘야 돼요. 이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법 조문만 나온 거. 자,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일단은 1번은 물음표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좀 어려운 물음표.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자, 표현 대리 성립하면 전적인 책임. 이게 생각나야 되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만큼 까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깎을 수는 없다. 제가 애우라겠어요.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X고. 3번. 민법 129조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126조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기본 대리권 나오면 다 있다로 끝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찍어버려요. 기본 대리권 다 된다 있다 없다니까 X겠지. 잘 모르니까 이것도 물음표예요. 물음표예요. 실전에서 2번만 골라내고 1번 물음표 3번 물음표예요. 자, 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네요. 대리행위가 저 매매계약, 을병간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네. 거기서 끝. 더 이상 본인한테 못 가요. 무효니까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맞죠? 옳은 거 물었죠? 4번이 정답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32회 때 이 문제를 풀 때 1번 물음표, 2번 공부했으면 골라낼 수 있어. 2번은. 3번도 129조가 뭐야? 126조가 뭐야? 물음표야, 물음표. 실전에서는. 4번에서 정답 골라내야 돼요. 근데 4번에서도 물음표 나오면 뭐 안 된다는 얘기요. 4번에서는 답을 골라버려야 돼요. 자, 5번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한 데에서 딱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내면 안 된다는 얘기요. 125조, 129조, 116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조문 숫자만 내면 안 돼. 변기해 주든가 아예 수요 표시 표현 대리, 소멸의 표현 대리 권한을 넣으면 한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출제위원은 절대로 1번하고 숫자 적힌 3번을 정답 지문으로 하지 않아요. 지도 생각이 있거든. 물음표하고 넘어가다가 4번에서 골라라. 출제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문제예요. 왜? 숫자 우리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정답 지문을 하지 않아. 출제위원이. 결국 정답 지문은 2번을 옳은 지문으로 꾸몄든가 4번, 5번도 나중에 별 3개 할 거거든요. 정답 지문은 2번, 4번, 5번에 옳은 지문을 박아요. 왜? 2번 왕별, 4번 왕별, 5번도 별 3개 할 거거든요. 3월 달에. 그래서 2번, 4번, 5번에서 옳은 지문을 넣어주고 거기서 여러분 고르면 돼요. 1번 어려워요. 저거. 돌아버려. 타인, 상대방. 시험 실전에서는 시간이 쫓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같이 잘 안 돌아가. 지금이야 을 넣고 병 넣고 하지만 그때는 못 넣어. 그냥 물음표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내가 골라봐야지. 안 골라지면 뭐 이 문제 버리는 거지 뭐. 40문제. 버릴 문제야. 만약에 안 골라졌으면. 이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우리 대리 맞췄어요. 대리는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오죠. 작년에 4문제 나왔죠. 올해는 3문제 나왔고 3문제. 자, 이제 무효 갑니다. 그리고 무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로 올리고 있거든. 유튜브 올리는데 아이고 조회수가 뭐 10명, 20명, 10명, 20명. 그래서 11월 달에 올리다가 안 올렸어. 뭐 10명밖에 안 들어. 뭐 올릴 맛이 나야지. 다른 교수님들은 막 수천 명, 수만 명 듣는데 말이야. 아, 치면 돼. 아, 그래? 몰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았어. 지금 얘기해 드릴게.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돼요. 윤태석 변호사 치면은 제 개인 유튜브가 있어. 그래서 입문 때부터 올해 이제 PPT로 한 거 올렸거든요. 중간에 한참 안 올리다 엊그제 주말에 엊그제 이합주까지 다 올렸어. 그래 10명 들어도 올리자.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많이 홍보 좀 해줘. 10명 들어 4명. 그래가지고 다른 사이트에서 댓글 좀 달아봐. 교수 추천 할 수 있잖아. 다른 사이트 있죠. 민법 윤태석 교수 추천해요. 한번 들어봐요. 유튜브 있어요. 그렇게. 아 나도 조회수 좀 들려봐요. 좀. 제가 강의 못해? 그죠? 추천 좀 해줘. 댓글 작업 좀 해줘. 여러분들 댓글 부대야. 한 달에 한 번씩만 댓글 달아줘도 한번 구경 한번 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왔다 갔다 하실 때 제 유튜브 들어요. 어차피 분당 광고 올리니까 화질도 제일 좋고 제가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일일이 클릭 안 해도 되잖아. 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연결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왔다 갔다 운전하실 때 대중교통 타실 때 그걸로 계속 들어요. 뭐 배속도 다 되니까. 배속 들리는 데까지 배속하는 거예요. 나는 1.3이 들려. 그럼 1.3으로 들으시고 나는 1.5도 들려. 그럼 1.5. 오 나는 2배속도 들려. 그러면 2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속은 자기 들리는 데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배속은 좋지 않아. 아직은. 이제 1월이니까 지금은 가급적 1.3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하니까. 그래서 1.3 정도, 1.5까지도 괜찮아요. 가급적 1.5는 당분간 넣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이 7, 8을 된다. 그럼 2배속도 들려요. 내가 실력이 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올리시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조회수 좀 올렸으면 좋겠어. 4명 들어, 2명. 나는 그분들이 고마워 죽겠어. 나 그래서 그 10명을 위해서 그저께 올린 거야, 사실은. 그래, 남들만 안 들으면 어떡해. 이 10분을 위해서 내가 올려야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일요일날 다 올렸어요. 그동안 안 올리다가. 앞으로 1월, 2월까지 다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좀 늘어났다. 그럼 3월, 4월도 올릴 거야. 근데 조회수도 안 늘어나. 여전히 10명이야. 그럼 안 올려. 아니, 그때 가볼 생각할게요. 댓글 부대. 그 10분 댓글 좀 해서 해줘. 그 10분 때문에 올린 거야, 사실. 자, 무효 갑니다, 무효.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공인중개사 윤태석. 그렇게 치면 돼. 윤태석 변호사까지 확실히 나오지. 자, 오늘 좀 구독자 수가 늘겠네? 제가 얘기를 안 했어? 안 했어요. 진짜 몰랐어? 어이구, 우리 분당학원 인원이 제일 많은데. 여기다 얘기를 안 했구나. 그동안 내가 마음을 비웠었거든. 유튜브, 그래. 아무도 안 읽으니까 마음을 비웠는데, 이번에 엊그저께 올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했어. 거기 있어. 인문, 우리, 여기 올려. 분당학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그 사이트, 그건 일일이 클릭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차까지 정확히 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재생 목록 묶어놨으니까 그냥 쭉 그거 들어가면 돼요. 왔다 갔다 쓰시라. 그거예요. 제 사진이 있어. 저기 있는 사진이야. 똑같아. 자, 무효 갑니다. 무효 일반론. 구독자는 제가 하니까 이제 5년 됐는데 5년 모은 게 327명이야. 325명. 그분들 다 합격이 나갔어. 그분들이 안 들어와 이제. 저한테 들으면 다 합격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없는 거야. 기존 구독자들은 다 합격이 나가버렸거든. 네, 여러분들이 구독 누르고 또 합격이 나가시면 돼요. 그럼 너네부터는 들 일 없지. 그렇게 다 올렸어. 자, 무효 일반론, 토지거래 허가, 무효란 게 뭔지, 의효과, 일부 무효,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효행위의 추인,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 자, 오늘 무효 일반론 조금 해요. 자, 우리 다 한 거예요. 무효라는 거. 매매가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했으니까, 을등기 무효, 물권행위 유인론.
자, 원로부터 병이 샀네요. 선의 삼자네요.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죠. 을 등기 믿고 산 선의 병이라도 보되지 않아요. 을 등기 무효, 병 등기 무효.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그래서 이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 선의 삼자에게도 저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의사표시에서 막아버리죠. 선의 삼자에게는 통정 무효, 비진이 알랄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자, 무효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죠. 따라서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 법에서 힘은 권리다. 채권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없겠죠.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연결되죠.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했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받은 건 정당하지 못한 이득, 부당한 이득. 서로서로 주인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갑은 그동안 받은 매매대금 돌려주고, 을은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주고. 무효의 효과죠. 서로서로 받은 건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단어는 되게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해요. 앞으로 특히 계약법 잘 나오고 정칙도 잘 나와요. 자, 법률행위가 저 매매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네요. 불성립. 그러면 제가 했죠. 거기서 끝. 오른쪽 무효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이게 생략되어 있고 이걸로 바로 튀어가요.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걸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내야 돼요. 법률행위가 불성립, 성립조차 안 했구나. 그럼 머릿속으로 그때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무효에 관한 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겠지. 무효 취소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에 관한 법 규정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 흘러가요. 자, 무효 세트죠. 무효는 주장할 이익만 있다면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들어봤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귀책사유, 고의과실 귀책사 책임 있는 자도 무효는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세트예요. 자, 무효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여기서 중요한 건 유동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원칙 무효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효.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항상 예외예요. 의사표시가. 상대적 무효. 갑을만 무효.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 법 조문이 나오죠. 이게 두 사람만 상대적 무효. 알랄비진이 통정이죠. 의사표시. 상대적 무효. 나머지는 원칙. 절대적 무효. 자, 확정 무효가 원칙. 무효는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예요. 하지만 법이 변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법 규정이 있어야 돼요. 현재는 무효인데 무권대리. 본인한테 무효죠. 아니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변할 수 있는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 법이 추인권을 줘서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상태.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 이거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계약하면 관청으로부터 일단은 허가 나오기 전에는 무효예요. 얘도. 무권대리도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도 무효예요. 현재는 무효지만 갑과 을이 구청 가가지고 관할 관청부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변해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는 허가 전 상태는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예요. 시험이 두 개가 나와요.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변하니까 유동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도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변하니까 변한다 유동적. 불확정 같은 말이에요. 불확정, 확정 반대말이니까. 불확정으로도 나오고 유동적으로도 나오고 같은 말이란 거 아시면 돼. 그래서 이 두 개. 무권대리인 한번 생각하고 그래 일단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편안해 유동적.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유효. 허가 나오기 전에 무효일 텐데 변하네 유동적. 자, 정기조건부 이건 안 해요. 시험이 또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정기조건에서 할게요. 자, 일부 무효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 서설 왼쪽 챕터 5 146페이지 왼쪽. 자, 2번만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고딕.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첫 번째 중 무효는 그 다음에 2번을 튀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믿지 마세요. 나머지는 굳이 안 읽어도 시험과 상관없어. 자, 법률의 무효. 이제 목차 바뀝니다. 02번 서설 무효의 1번. 무효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시험 안 나오고요. 두 번째 2번.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성립을 전제로 유효 무효 취소가 나와. 따라서 아예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거기다 적어요. 부존재 밑에다 우리 시험은 불성립으로 나와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얘기는 성립하지 못했겠죠. 한자로 불성립. 자, 불성립은 무효 규정, 법리 밑에 규정으로 적어요. 우리 시험은 규정으로 나왔으니까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지문을 해결하면 돼요. 자, 오른쪽 무효 효과. 이는 직접적으로 시험 잘 안 나와요. 지금 하는 것들. 무효는 자, 무효 효과 오른쪽에 적어요. 채권 X, 채무 X, 물권 변동 X,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권 X, 채무 X, 물권 변동 X 이걸 적어놓고 이제 이걸 읽으면 이해가 가요. 자,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기 때문에 채무, 당사자는 이행전에는 지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 이게 연결되고 채무 없다 해서 연결되고 이행한 후다. 그러면 서로 받은 거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부당한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단 103조가 반사했죠. 반사회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작동돼서 반사회를 원인으로 줬다면 감남은 을리한테 절대 못 달려받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기억나요? 반사회를 원인으로 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이건 예외죠. 법조문 불법 원인 급여 법조문에 따라. 자, 무효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일단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죠.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 법률행위 동네 원칙 무효죠. 이에 반해 상대적 무효는 갑을 의사표시 동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이게 상대적 무효. 그래서 알랄 비지니 통정 무효 의사표시. 흑판으로 공부하시고. 자, 넘기시고 148페이지 왼쪽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에서 2번 유동적 무효. 자, 여기에 별 3개 박는 거예요. 내용 3줄에. 현재는 무효예요. 그런데 추인 또는 허가로 유효로 변하네. 이게 바로 제목. 유동적 무효 상태. 무권대리, 밑줄. 이게 나와요.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 불확정 상태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한 매매계약. 아직 허가 나오기 전에는 무효지. 근데 허가 나오면 변해버리니까. 변하네, 유동적. 항상 생각해요. 무권대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 매매. 이 2개.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무권대리, 추인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전, 추인전, 허가전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별 3개예요. 별 3개. 토지거래, 허가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자, 이제 일부 무효. 앞으로 다시 와서 147페이지. 자, 여기 일부 무효. 입문 됐어요. 자, 그림 봐요. 법률행위, 가불간 이 사각형이 일건의 법률행위예요. 계약이라고 해요. 그중 법률행위 일부 30%가 일부 무효예요. 그럼 우리 법은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법조문에 따라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 전부 다 무효로 날려버려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그러나 이 무효 부분 30%가 없더라도 나머지 파트는 70개는 사고 싶은데요.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까지 전부 무효로 날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살려면 채권 있어야겠죠. 채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만 무효, 나머지는 무효 아닌 유효. 그게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러나
그 무효 부분 30% 없더라도 나머지 70%는 사고 싶어요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나머지까지 무효로 날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유효, 너만 무효 이렇게 분리시켜요. 내용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내용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 단어가 떠요. 5글자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70개는 사고 싶어요. 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그 70% 파트는 유효. 30%만 무효. 너는 유효. 이렇게 분리시켰죠. 오케이. 자, 무행이 전환. 한 장 넘겨봐요. 전환. 151페이지. 오늘 전환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 조문만 못 끝내. 추임부터 다음 주 할게요. 자, 무행이 전환. 이 법조문 그대로. 자, 봐봐요. 갑과 을이 A라는 법률행위를 했어. 계약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야. 그런데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이놈이 B라는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네요. 갑과 을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 무효인지를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A 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B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했을걸. 이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요건 갖춘 다른 비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 전환시켜 주겠다. 이게 무효행위의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이에요. 무효인데 다른 요건 갖춘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을 인정, 전환시켜 주겠다.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한번 나왔고, 그래서 이걸 읽고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요. 자, 법조문 A라는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인데 이놈이 다른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어. 당사자 갑과 을이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를 처음부터 알았다라면 이거 안 하고 요건 같은 다른 B 법률행위 하는 걸 의혹했으라고 인정된다면 당사자들 의사에 따라 다른 요건 갖춘 B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정적 의사 일부 무효 여기 같은 단어가 나오죠. 가정적 의사.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놈이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알박기 사건 무효행위 전환 법리 또는 무효행위 전환 법 조문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그림은 안 그려놨네요. 그때 불공정에서 했어. 자, 알박기 명일동 강동구 명일동 알박기 사건 알바 같죠. 건설사 나중에 건설사가 소송 걸었죠. 판사님 왜 알바 가서 폭리 취했어요. 재판 결과 20억짜리 매매는 불공정 무효. 그런데 15억짜리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공정 20억짜리 매매는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다른 토지 소유주한테 산 15억짜리 매매 계약으로 전환시켜주겠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 시켰다. 긍정으로 끝나면 돼요. 긍정. 그냥 이렇게만 계속 나와요. 불공정 무효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로도 나오고 규정으로도 나오고 적용될 수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한 번도 장난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4번 그대로 옳은 질문으로 떴더라고. 외우면 돼요. 외우면.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법조문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어요.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다른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죠. 자, 당사자 갑과 을이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이거 안 하고 요건 갖춘 다른 법률행위 하는 걸 의혹했으라고 인정. 이게 가정적 의사죠. 그러면 요건 갖춘 다른 B라는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인정해주겠다. 전환시켜주겠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 나머지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도 마시고 뭐 입양이고 이거 가족법에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없고 절대 보지 마요. 그냥 판례로 바로 떨어져요. 판례 1번 별 3개.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게 불공정 알박기 사건이야. 명일동. 이 경우에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만 그대로 나와요. 불공정 무효에 무효행위 전환 법률 적용된다. 별서에게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밑에 이게 그거예요. 15억짜리 매매로 20억짜리를 전환시켜주겠다. 그래서 15억 전환시켜주겠다. 20억은 불공정 무효지만 다른 사람한테 산 15억짜리로 전환시켜주겠다. 오케이.
이것만 하면 돼. 전화는 법조문 흘러간 식 나오고.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무행위 추임, 토지거래 허가, 취소, 조건계약, 물권법 좀 들어가겠네요. 물권법. 자, 다음 주, 이번 주가 설이죠? 다음 주 우리는 뭐 수업 아무 이상 없고. 설 잘 보내시고요. 설 때는 쉬세요. 공부하지 마. 설 때 이제 우리 1월 달이에요.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달려들면 안 돼요. 설 때는 쉬세요. 음식 하지 말고 쉬세요. 공부한다고 시댁 안 가요. 그렇게 하시고 쉬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지 마시고 푹 쉬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 봬요.